자, 이번 현역가왕3 준결승전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제 예상이 100% 적중한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 요번 준결승전 1차전을 보니까 많은 생각이 좀 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결과가 굉장히 반전적인 것도 있었고, 또 제 예상 안에 들어온 범주도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면서 좀 속상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주제를 말씀드리자면 빈예선은 승리했고 솔지는 패배했다. 제가 100% 맞춘 부분이죠. 김태현은 왜 패배를, 홍자는 왜 패배를 했을까? 이게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대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연 양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막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무대를 좀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더욱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빈예서가 정말 오늘 이길 수 있을까? 빈예서가 준결승에 떨어진다라는 증언이 있었다고 했는데 정말 떨어졌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결승 탈락이 아니라 탑10으로 진출하여 결승전에서 뭔가 사단이 났다. 그 말이 맞을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어찌됐건 이번 첫 무대부터 김주희 씨가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굉장히 선방을 했고, 이 강혜연 씨 같은 경우도 이 무대를 보면서 놀라울 정도였는데, 구수경 씨가 사실 노래를 너무 잘했습니다. 구수경이라는 참가자가 이렇게 정통 트롯도 나긋나긋하게 잘 부를 거라고는 아마 예상하시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요번 무대 중에 김주희 씨와 구수경 씨의 무대가 세네 손가락, 한 세 손가락 안에 꼽지 않았나. 섬세한 테크닉이 있었다.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불렀다. 국악과 트롯은 완전히 다른 장르인데 그 발성으로는 트롯의 맛을 못 살릴 거다. 국악의 멋을 살려 소화해냈는데 좀 더 트롯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마스터들의 평가답게 결국 김주희 씨가 패배하고 구수경 씨가 승리를 했습니다. 87점이라는 점수를 받았고 173점이라는 점수를 받으면서 이게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했지만 솔지 씨는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엄청난 점수 차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욱더 점수 차이가 극명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57점, 그리고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30점인 김주희 씨는 어쩔 수 없이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패배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김태현 양인데, 아마 스스로도 연습을 하면서 많이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강희연 씨가 생각보다 선곡을 너무 잘했고 무대를 잘 구성했다 보니 김태현 양이 리허설을 해보고 패배할 것 같다, 언니가 너무 잘했다라면서 막 울음을 터뜨렸단 말이죠.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김태현 양이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큰절 올려버리면서 이 태진아 가수의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했고 빵빵 터뜨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조금 뒤쪽에 있는 경력이 높은 레전드 마스터들의 표정은 좋지 않은데, 앞에 앉아있는 젊은 트롯 후배들은 굉장히 신나게 이 무대를 즐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점수에도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김태현 양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막 꽃까지 건네면서 노래를 잘 불렀는데, 강현 씨가 선곡 자체가 좀 더 잘 어울렸다라는 평가가 실시간 채팅으로도 많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이 땡벌과 동반자, 워낙 유명한 노래였는데, 이 박현빈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김태현 양의 노래를 듣고 목소리까지 기대를 했다. 근데 내가 듣기에는 태진아 선배님의 벽이 너무 높았던 것 같다. 원곡이 너무 셌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지혜 씨는 오히려 극찬을 했어요. 가창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가 아님에도 김태현 양이 모든 걸 보여줬다. 그리고 강희연 씨는 선곡이 너무 잘 어울렸다. 둘 다 잘 불렀다라는 평가와는 다르게 점수는 꽤 차이가 났습니다. 마스터 점수가 90점 대 40점, 국민 판정단이 77점 대 53점으로 김태현 양이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제가 봐도 김태현 양이 차라리 다른 노래를 선곡했다고 한다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김태현 양 특유의 가창력을 보여주기에는
노래 자체가 조금은 결이 맞지 않았다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꽤나 준수한 점수 차이였다라고 보여져요. 후반부로 갈수록 다른 팀들은 점수 차이가 말도 안 됐거든요. 자, 어찌됐건 연예인 판정단에서 그래도 김태현 양에게 서른도, 주현미, 서주경 경력이 높은 선배 가수들은 전부 다 김태현 양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좀 의견이 많이 나뉘지 않았던가 싶어요. 그리고 이수연 양 같은 경우는 오늘 의외의 비평을 받았습니다. 고음을 엄청 많이 좋아하더라. 이수연의 강점이 굉장한 고음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수연 양이 아마 무대를 준비하면서 무언가 조금 욕심을 냈다고 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잘 부르는 가수인데 너무 고음에 집착을 했던 게 아닐까. 근데 저는 그래도 이수연 양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봤고, 그럼에도 무대는 훌륭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혹평을 받았을까? 실시간 채팅창은 당시에 조금 난리가 났거든요. 마스터들이 네가 뭘 아냐? 이수연 노래 잘하는 게 질투나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소유미 씨가 이거 보면서 저거 어떻게 이겨? 라고 굉장히 좌절하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마스터들이 비판한 바로 이 장면. 전조도 2번이나 했고 굉장히 고음에 고음을 쌓아가는 이소연 양이 어찌 보면 퍼포먼스죠. 내가 고음을 이 정도로 잘 부른다. 근데 이걸 본 마스터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음을 내지르며 노래를 마무리한 이수연 양의 무대를 보고서도 이제 노래를 왜 뒤에 여러 번 바꿨는지 모르겠다. 사실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레전드 마스터들은요, 평가를 할 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원곡을 훼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트로트답게 정석으로 부르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수연 양의 전조를 굳이 2번 바꾸면서 꼭 고음을 내질렀어야 했을까? 그러지 않아도 노래 잘하는 거 다 알고 그럼에도 노래가 훌륭했을 텐데 아마 이런 아쉬움 속에서 혹평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좀 부대낀다, 좀 오바 아니냐, 이러한 말을 했는데 소유미 씨가 이길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 기회가 결국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수연 양에게 빗대기에는 가창력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수연 양에게 이제 이런 혹평이 막 쏟아집니다. 음을 너무 많이 올리면 거부감이 생긴다. 아마 수연 양도 이런 고민했을 거다. 그리고 과유불급, 선을 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소유미 씨는 가사가 하나도 안 들렸다. 그러면서 비판을 받는데 갑자기 서주경 씨의 말을 자르고 서른도 마스터가 장족의 발전을 했다. 매력 어필이 그동안 잘 안 됐지만 이번 노래만큼은 굉장히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단점을 얘기한다면 지를 땐 지르고 줄일 땐 줄이면서 음역대의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이걸 보완해낸다면 훨씬 더 발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수연 양은 칭찬 하나 없이 많은 비평을 받은 것에 비해서 이 소유미 씨는 의외의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점수 차이는 어마무시했습니다. 193점 대 67점. 정말 어마무시하게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수연 양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소유미 씨는 연예인 판정단 30점밖에 못 받고 국민 판정단 점수도 너무 낮았어요. 국민 판정단의 점수도 거의 3배 가까이 두 사람이 났거든요. 37점 대 93점이니까요. 마스터 점수도 30점 대 100점이니까 3배 이상 났습니다. 서른도 마스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박살이 났다. 김태현 양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26점 차이. 마스터들 중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서른도, 주현미, 박구윤, 오랜 경력의 마스터들은 오히려 소유미 씨를 선택한 걸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소연 양이 혹평을 듣게 된 건 안 그래도 잘하는 고음을 좀 너무 집착을 했고 과했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것 같은데 의외는 이 나머지 마스터들의 경우는 그런 평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충분히 예상이 되시죠? 관객평가단과 마스터들의 대다수가 이소연 양을 고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깜짝 놀라운 무대들이 펼쳐지기 이전에 아마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빈예서 양이 드디어 솔지 씨와 대결을 펼치죠. 패자부활전에서 극적으로 생존했다.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다. 빈예서 양이 그 노래를 부르다가 2절을 다 오열하며 날려버리게 됐던 것이 생각이 나는 표정인 것 같았어요. 트라우마로 이미 자리 잡았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을 겁니다. 솔지 씨가 이 무대를 대충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연구했고 창법부터 목소리, 노래 스타일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만약 솔지 씨가 잘하면 여기에서 무대가 끝나버린다라는 호언장담을 이지혜 씨가 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솔지 씨의 수운등 노래 무대가 어땠느냐? 대단했습니다. 만약 솔지 씨가 빈예서 양과 맞붙지 않았다면 저는 무조건 상위권의 랭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스터들 모두도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노래를 잘했냐라는 겁니다. 이걸 보던 빈예서 양이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솔지 씨의 노래 무대가 어땠는지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었다. 빈예서 양이 결국 내가 또 최하위가 될 것 같다. 이 얼마나 트라우마와 불안함이 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빈예서 양 같은 경우는 불안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무대를 가져가게 되었다. 자, 빈예서 양이 부른 이 비 내리는 영동교. 정말 꺾기의 어떤 장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꺾기가 있었던 빈예서 양의 노래 특성이 오히려 정갈하게 다듬어지면서 이 노래의 매력이 폭발한 것 같아요. 주현민 마스터가 이렇게까지 만개하며 웃는 적이 많진 않거든요. 이미 여기서 게임이 끝났다 생각했고 솔지 씨도 이걸 보면서 활짝 웃습니다. 참 착하기도 한데 빈예서 양의 노래 무대를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잘한다. 가수 대 가수로서 인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중간에 간주가 나올 때 빈예서 양이 굉장히 울컥하는 표정을 보였거든요. 이때 살짝 위기일 뻔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는 빈예서 양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때도 살짝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걸 잘 눌렀고 지켜보던 같은 10대 가수인 김태현, 이수연 두 친구도 마음 졸이며 지켜봤습니다. 자, 빈예서 양의 노래 평가가 실시간으로 어땠느냐? 됐네. 잘한다. 잘해냈다. 오늘 너무 좋다. 후공이라 긴장했지만 그래도 잘한다. 솔지 팬이지만 예성아 너 잘 불렀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빈예서 양의 이번 무대는요.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극찬받을 만했습니다. 잘 불렀습니다. 그러니 마스터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뿌듯하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저분한 기교를 다 없애버렸다. 보통 똑똑한 아이가 아니다. 마스터들 사이에서 극찬이 나옵니다.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부르지? 수은등은 정말 부르기 힘든 노래다. 거의 음을 위에서만 내야 한다. 노래를 가창력 있게 부르려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야 하고 아랫배에서부터 소리가 위로 올라와야 하지만 수은등은 절대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노래라 걱정했다. 솔지 씨가 평소에 노래를 어떻게 부릅니까? 굉장히 솔지 씨 같은 경우는 파워풀한 고음을 내잖아요. 그거 내려면 이렇게 가성이 많이 들어가는 노래가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연습을 많이 한 것 같더라 라고 극찬을 했고 비 내리는 영동교 누가 부를까 했는데 빈예서 양이 불렀다라며 꾸미몸이 엄청 많이 들어갔었던 창법이 싹 다 사라졌다. 자신이 데뷔 때 녹음했던 그런 버전의 무대를 빈예서 양이 보여줬다라면서 극찬합니다. 극찬 세례가 쏟아졌어요. 원곡자에.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심지어 본인이 데뷔 때 한음 한음 정성 들여서 불렀던 그 무대를 보는 것 같았다. 물론 윤명선 마스터도 솔지 씨의 무대를 보면서 정말 노래의 맛을 알면 음악의 원리가 보인다. 가능성이 정말 최고로 많다. 극찬을 합니다. 이때 서른도 마스터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거 뭐 답 나온 거 아니냐 이미. 실제로 무대 점수가 181점 대 79점. 솔지라는 가수를 상대로 마스터들에게 이 정도 점수 받을 수 있는 가수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압승을 합니다. 솔지 씨도 참담한 표정을
찍게 되었어요. 연예인 판정단이 20점, 국민 판정단이 거의 60점 정도, 연예인 판정단이 110점, 국민 판정단이 71점.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고, 솔지씨는 윤명선, 이지혜 두 사람만이 선택했지만 빈예서양 같은 경우는 다양한 마스터들이 선택을 했고, 경력이 많은 박구윤, 서른도, 주현미 뿐만이 아니라 김수찬, 마혜진, 박서진, 애녹 등 후배들부터 선배들의 모든 픽을 받게 됩니다. 솔지가 가성을 별로 못 냈던 게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결국 이건 뭐 짜집기, 어떤 밀어주기가 아니라 이번 무대만큼은 빈예서라는 가수가 노래를 그냥 잘 불러버렸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빈예서양의 무대가 이 정도로 훌륭했다라는 거는 마스터들 사이에서도 정말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지현 씨 무대가 사실 선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비판을 했거든요. 아니 정통 트로트를 불러야 하는데 또 퍼포먼스야 라고 했지만 실제 뚜껑을 까보니 무대를 너무 잘했죠. 아실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차지현 씨에 대해서 호평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그런데 이번 무대만큼은 호평을 받을 만했다. 관객들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차지현 씨의 노래 가창력, 퍼포먼스 다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섰던 홍자 씨, 서른도 씨는 이미 홍자 씨의 노래 선곡을 듣고도 레퍼토리가 너무 극과 극이다. 그렇게 시작된 홍자 씨의 노래 무대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마스터들도 들으면서 너무 당혹했고요. 홍자 씨는 본인의 어떤 목소리 상태를 별로 남다르다라고 인지를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소리가 안 나오시는데 노래를 못 따라가는데 목이 안 좋아? 목이 안 좋은 것 같아. 다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 아쉬운 건 홍자 씨가 컨디션이 안 좋게 들렸다. 성대결절이 왔냐라는 질문에 홍자 씨는 관리했지만 결국 독감이 심하게 왔고 4일 정도 알아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안 좋았다는 거죠. 하지만 컨디션 관리를 못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주현미 마스터의 말처럼 두 사람의 점수 차이는 최악으로 갈려버립니다. 220점 대 40점. 연예인 판정단 빵점을 받게 돼요. 홍자 씨는 빵점을 받게 됩니다. 차지현 씨가 만약 홍자 씨와 붙지 않았다면 이 정도까지 몰표를 받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220점 대 40점. 결국 올게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홍자 씨는 들어가면서 참패라고 했는데 진짜 이번에 바꿔내지 못한다면 홍자 씨는 이번에 굉장히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준결승전 1차전은 이 정도로 정말 화려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런 엄청나게 반전의 반전을 야기하는 징조들이 이미 보여져 왔었다라는 거죠. 우수경 180도 달라져서 돌아왔다. 역대급 판 뒤지기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계속하여 대서특필 되어 왔습니다. 그야말로 정반대의 모습의 무대를 보여줬다라는 건데, 특히 이 차지현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마이클 잭슨 댄스를 흉내내면서 무대를 펼치고, 이 구수경 씨가 평소 홍지윤 씨의 굉장히 해맑은 무대를 펼쳐 보이는 걸로 보여지며, 이 홍지윤 씨는 한오백년 때처럼 엄청나게 처절하면서도 감성 깊은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지현 씨가 뭘 불렀나 봤더니 바로 테스형을 선곡을 했던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테스형 노래를 미스트로해서 들었나?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요번 차지현 씨도 테스형의 무대를 마이클 잭슨의 형태로 재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들린 무대를 완성했다. 연예인 판정단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들고 춤추면서 노래를 처음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간의 마음고생에 대해 울컥 또 눈물을 흘리게 된 것 같습니다. 차지현 씨가 아무래도 연기도 했었고 뮤지컬도 했지만 이 마이크를 가수처럼 들고 댄스 가수처럼 노래를 부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차전, 본선 3차전 무대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던 홍지윤 씨가
또 한 번 반전 매력을 보여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한오백년의 이 처절한 무대에서 미스터 유 굉장히 발랄했던 무대잖아요. 그야말로 정반대의 매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준결승전을 앞두고 국민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를 선곡했다라면서 이 절절한 무대를 보여줬고 눈물바다가 흩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준결승전의 무대가 얼마나 대반전을 일궈낼 거라는 것인지를 이렇게 예고를 미리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수경 씨가 다크호스 아닙니까? 그런데 정통 트롯을 드디어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정통 트롯이라 함은 사실 이런 처절한 버전의 노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발랄하고 신나고 약간 빠른 템포의 무대를 우린 정통 트롯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차지현 씨와 홍지윤 씨와는 또 다른 정통 트롯으로 구수경 씨가 승부를 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기사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 홍지윤 씨의 노래 무대에 눈물바다가 됐다라는 말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차지현 씨 역시 너무 힘들었다, 준결승전을 앞두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라는 기사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무대에서 상당히 많은 가수들이 힘들어 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 빈예서양의 솔지 씨와의 맞대결 기사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은 좀 불안하실 수 있어요. 야, 이거 빈예서양이 또 뭔가 황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게 아니냐. 자,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빈예서와 솔지의 맞대결을 두고 현역 백했어요. 업그레이드가 된 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최연소 가왕을 정조준한 이번 설날맞이 인터뷰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요걸 좀 볼게요. 뭐라고 했느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전하면서 빈예서양이 자신의 심경을 쫙 늘어놓습니다. 무대를 준비하느라 연초부터 굉장히 바빴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인 진주를 찾아가서 친구들도 보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거다, 노래 연습도 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빈예서양이 결승전에서 탈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떠돌고 있는 시점에서 이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이 인터뷰가 언제 공개됐을까? 여기 날짜를 보면 2026년 2월 2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예전에 했었던 인터뷰를 뒤늦게 공개를 한 건가? 라는 생각마저 좀 들기도 하거든요. 내용을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어른들에게도 쉽지 않다. 특히 현역가왕 본선 3차전에서 무대 도중 눈물을 흘렸지만 극적으로 준결승전 진출에 성공을 하였다. 라는 말과 함께 이 빈예서양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며 완벽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하다 보니 힘들기도 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 온 가족이 노래를 무척 잘한다. 그 끼를 물려받았다. 아버지는 제게 보컬 선생님이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빠 바라기다. 우리 아빠도 한때 꿈이 가수였기에 선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꺾기부터 감정의 강약 조절을 중심으로 함께 연습을 한다. 라고 말을 한 걸 보면 이게 준결승전 직전에 한 인터뷰 같기도 하고 참 오묘합니다. 어찌됐건 리틀 이미자라는 수식어에 대해서도 빈예서양은 보여드린 적 없는 모습이라 더 잘하고 싶어 3주간 정말 많이 연습을 했다. 누룽지 캐러멜 때의 래퍼 컨셉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확실히 현역가왕 경연 중에 했었던 인터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슬픈 정서의 정통 트롯도 부르고 싶었지만 힙한 노래도 해보고 싶었다. 롤모델은 이미자 선생님이다. 트로트를 하면 생각나는 분이고 많은 분들이 기쁠 때 제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지고 슬플 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빈예서양이 14,000명의 든든한 팬덤분들에게 언제나 큰 절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포부를 다짐합니다. 자, 이 빈예서양이 뭐 인터뷰를 언제 했던지 간에 사실 이번 준결승전 무대에서 솔지 씨와의 대결을 펼칩니다. 이번 무대도 빈예서양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빈예서양이
또 패배를 하며 극심한 점수 차이를 보여주게 될지, 이수연 양과의 사태가 재현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야말로 공정하게 승패를 떠나서 점수에 대한 어떤 시청률을 위한, 화제성을 위한 희생양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가 굉장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내다봤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이 둘 중에 누가 승리를 할 것인지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나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준결승전을 우리가 예리하게 살펴보아야 다음 결승전까지 공정함을 우리가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번 무대만큼은 빈내서양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결승전에서 빈내서양이 탑5 안에 진출해서 결승 진출을 한다라는 증언이 있었던 만큼 이번 준결승전 최종 결과에서는 빈내서양이 상당한 좀 고득점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승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미리 파악해놔야 한다라는 말씀도 지금부터 전달드릴 자료와 함께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확고한 상태 되겠습니다. 가왕 유튜브 채널에 딱 이 3명의 얼굴이 된 다시 듣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3명의 무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8회차 때 무대의 모음집인데 52분짜리 영상입니다. 근데 보세요. 썸네일에 이수연, 차지연, 홍지윤 3사람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자,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은 이게 일종의 스포일러 아니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이 현역가왕 유튜브 채널에 올라있는 요번 선곡 갈세요 근데